제가 어릴 때부터 소유욕이 별로 없었어요. 옷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거나 그렇게 뭔가를 많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경제를 공부하면서 강하게 소유하고 싶었던 게 생겼는데 그게 주식이었어요. 세상엔 너무나 멋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엄청난데 그 일부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특히 저평가되거나 성장할 주식을 소유하다가 나중에 더 가치 있게 평가받을 때 내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주식 투자를 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시장에서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인 이 시점에 영상을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해요. 사실 1억 원 수준에서 영상 기록이 너무 작다라고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지금 모은 자금은 사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한 자금이고 그 수익을 5배, 10배, 100배 늘려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꾸준하게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 해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좀 앞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직 돈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2년 동안 인버스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 개별 주식 투자를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2년 동안 거의 다 맞췄던 것 같아요. 시드 금액이 소액이었어서 뭐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는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맞았었기 때문에 그때 수익률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났었거든요. 사실 그때 건방져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지나친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레버리지 쪽에까지 손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로 그때까지 번 돈을 모두 날려봤었는데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투자자들의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더라고요. 지나치게 확신이 찬 상태에서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 모든 돈을 날릴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교수님, 의사분들, 경영 컨설턴트, 변호사 이런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 확신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서 확신에 차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식 투자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최근 영끌 투자를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수익을 본 친구들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들 사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크게 현혹되거나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 함정에서 못 벗어나면 대부분은 벌었던 돈을 큰 손실로 끝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투자를 잘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전 시장 앞에서 이제 겸손한 분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좀 항상 겸손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2번, 거시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부분 노이즈라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경험이 부족하면 주변 노이즈에 좀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대공황이 온다, 아니면은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 아니면 반대로 주식시장이 한창 활행할 때는 코스피 4천 간다, 코스피 몇 간다, 삼성전자 20만원 간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도 안 듣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땐 도움이 안 되었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작년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투자를 극구 알리시던 그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을. 다음은 이제 투자엔 정답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한테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존재한다. 이거랑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차트를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재무제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경영진이나 정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거시시장의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는 되게 많은 방법론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이후에도 단기, 중기, 장기로 가져가시는 그 시간을, 홀딩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시는지에 대한 다양한 투자 기간도 또 같이 존재하고요. 전체 자산에서 주식과 같은 공격적 자산의 비율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또 의사결정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자신에게 가장 확신을 주는 투자 방법, 그리고 자산 배분 비율을 빠르게 찾아서 그걸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여기에 언급한 방법들 중 무조건 이것을 하세요 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좀 핸드폰으로 주식 계좌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좀 돌이켜서 저도 투자를 시작했던 첫 해에는 되게 그게 심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투자를 결정했으면 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최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좀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에서 수익은 좀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면 더 큰 부가치를 만드실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좀 느낀 부분을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수했던 그 투자 방법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답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배우는 게 계속해서 생길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여정을 한번 이 채널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